네,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부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만원 특강해서, 일일 특강이었는데,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중개 보수부터, 뒷부분이 시간 관계상 그날 다 마무리를 못했죠. 그거 이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스튜디오도, 사정상, 제가 빨리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예. 자, 중개 보수가 나왔죠. 뒤에 중개 보수하고 거래 정보망 협회, 그다음에 각종 처벌 규정,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2타임 정도 하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중개 보수로 갈게요. 복비입니다. 복비. 자, 복비는 많이 받으면 좋은데 복비는 아쉽게도 그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복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 한도를 계산해 보세요 해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기본 내용이 이제 이론으로 쭉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에. 자, 볼게요. 기본 이론인데요. 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복비 받을 청구권인데, 요 복비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거 물권이다, 채권이다? 복비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 오케이, 오케이. 자, 채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채권이죠. 이게 물권일 수는 없죠. 자, 당연히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급부 청구 채권이란 말이죠. 자, 이 채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판례에 따르면 중개 계약에서 이것이 발생이 된대요. 중개 계약. 자, 중개 계약.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지요. 일반 중개 계약 또는 전속 중개 계약에서 채권은 바로 발생이 된대요. 자, 판례 입장인데요. 우리 개공인은 영리 목적의 상인이고요. 이 상인에게 의뢰를 할 때는 당연히 보수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 남의 영업장에 와서 뭔가를 해 주세요 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대가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 계약 당시에 복비 청구권, 채권은 바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만 이제 행사는 언제 하느냐?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된 후에 행사를 하겠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선불로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거래가 다 된 후에 복비를 청구해서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언제 그러면 복비를 행사하느냐?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시기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시험은 요거 나오죠.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 오케이. 언제 복비 줍니다. 약정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 받아요? 이제 시험은 요거 나온단 말이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 말은 매매일 때 매수 자금이 다 지급 완료되었다. 즉 잔금 지급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금이 지급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복비 주세요 하고 행사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 시기 약정이 없다면 잔금 지급일, 같은 말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대지완 날에 우리는 복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지완, 됐지요, 됐지완,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멸입니다. 이 복비 청구권 채권이 언제 소멸된대요? 자,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가 거래가 깨집니다. 무효, 취소, 해제. 민법은 무효, 취소, 해제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구별한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거래가 깨진 거예요. 자, 거래가 차후에 무효, 취소, 해제 깨졌을 때 복비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얘기는 우리 개공이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와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공의 잘못으로 개공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깨져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거래가 깨져가지고 누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다 대고 복비 주세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복비 청구권, 채권은 거기에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거래가 성사되었다가 누구 잘못으로요?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요. 그때는 받을 수가 없다. 자, 반대 해석을 하면 거래가 성사되었다가 깨졌는데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거래를 깨버렸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복비 청구권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복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거래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의 고의 과실로 거래가 깨졌을 때 그때 받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요 기본 내용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해주시고 그냥 웬만하면 시험에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복비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복비 한도를 계산해 보세요. 자, 복비 계산인데 간단합니다. 보수는 거래 대금에다가 몇 퍼센트 요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얼마에다가 몇 프로를 우리가 받는 거지요. 판돈에다가 몇 프로를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판돈이 크다. 거래 가액이 크다. 금액이 크다 그러면 복비도 커질 것이고 같은 거래 금액일 때는 요율이 퍼센테이지 요율이 크다. 그러면 복비도 커질 거예요. 오케이. 자,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에다가 몇 프로를 곱해서 우리가 복비를 받는데 매매일 때는 거래 가액, 매매 가격이 거래가가 될 겁니다. 매매된 가격요. 물물 교환일 때는 둘 중에 금액이 큰 것을 거래가로 해서 거기다가 요를 곱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에 월세가 있다 그러면 기본 공식이 적용되는데 이 공식은 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요렇게 해서 거래가를 잡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거래가로 해서 몇 퍼센트 요율을 곱해서 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출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5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다 해서 그때는 복비를 좀 깎아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가액을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거래 가격 잡는 공식을 바꾸는 겁니다. 자, 원칙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인데 이것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그때는 곱하기 100 했던 요 부분을 곱하기 얼마로 고친다? 70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보증금요. 보증금 5개. 만약에 임대차인데요.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임대차인데 보증금 5개 월세가 300이다. 5개 300. 주택임대차, 아파트 쉽게 표현해서 월세 사는데 보증금 5억에 한 달 월세 300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비를 깎아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면 요거 자체가 3억이 되고 5억이 되니까 얼마짜리 아파트가 됩니까? 요것은 8억짜리 되겠죠. 8억짜리. 5억에 300은 8억짜리예요. 그럼 8억은 5천만 원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8억을 거래가로 해서 여기다 곱하기 요율 몇 퍼센트 곱해서 이제 복비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일 때는 그 사무소가 있는 그 동네 조례 요율을 곱해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상가다. 자, 다시요. 주택일 때는 조례요, 조례. 주택은 조례. 상가다 그러면 0.9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89 얼마? 89 72. 예. 그래서 720만 원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보증금 1000에, 자, 한 달 월세가 10이다. 1000에 10.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1000에 10. 왠지 느낌상 복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복비를 깎아줘야 될 것 같아. 받더라도. 그래서 그때는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합이 2천만 원 나옵니다. 2천은 5천보다 훨씬 적지요. 5천보다 적죠. 2천만 원은.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보증금 1000 더하기 한 달 월세 10만 원 곱하기 70으로 해서 거래가를 낮춰줘야 돼요. 거래가를 낮추게 되면 같은 요율을 곱해도 복비가 떨어지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700이니까 1000이니까 1700을 거래가로 하더라. 2000을 거래가로 하지 말고 1700을 거래가로 해서 요율을 곱해서 복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매매 가액 자체가 거래가가 되고 교환은 둘 중에 큰 거, 임대차는 기본 공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가가 나왔다. 매매가가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다 하게 되면요. 30억짜리 매매가, 그것이 거래가가 되고 있다. 곱하기 몇 프로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그 동네 조례로 가게 되는데 이게 15억 이상이니까 아마
0.7% 정도 될 겁니다. 매매일 때 0.7 하게 되면 37은 21, 2,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상가다 하게 되면요 30억에다가 곱하기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상구 27, 2,700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교환은 둘 중에 큰 거, 임대차는 기본 공식. 자, 그다음에 임대차에서 5천 미만이면 곱하기 70인데 요것이요, 만약에 5천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5천. 1000에 40이다 하게 되면요 1000 더하기 40 곱하기 100 하면 딱 5천 되거든요. 5천은 5천 미만이 아니죠. 그러면 5천은 5천으로서 거래가를 잡고 여기다 곱하기 몇 프로 하는 겁니다. 5천보다 어떨 때요? 미만일 때. 5천이 안 될 때 곱하기 70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천 이하가 아니라 5천 미만이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5천 미만일 때 곱하기 70으로 가더라. 그래서 5미7, 5미7, 오미자차, 5미7, 오미자차, 유자차 아닙니다. 구기자차 아닙니다. 오미자차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오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나왔으니까 몇 프로 요를 곱하는데, 주택일 때는 몇 프로 곱합니까? 그러면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그 동네 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조례, 주택은 조례에 따라 받는다 그 말인데, 자, 요 말의 개념은 지역마다 주택의 복비가 서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조례다 했으니까요. 주택이 아니면 국토부령이니까 전국토가 똑같아요. 전국토가 똑같아, 동일. 근데 주택일 때는 그 동네 조례로 가니까 동네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복비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서울 복비하고 부산 복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죠? 주택일 때. 상가다 그러면 전국토가 똑같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입니다. 그 동네 조례로 가는데 이 조례 한도는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한도가 주어집니다. 15억 이상이다 그랬을 때 매매일 때는요 0.7%, 그 범위 내에서 금액별로 구간별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한도액이 있는 구간도 있고 한도액이 없는 구간도 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한도액이 있는 구간 없는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쫙쫙쫙 금액별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최대한 받는다면 금액이 15억 이상, 제일 큰 거 15억 이상일 때 주택 매매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0.7% 범위 내에서 조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도 요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5억 이상일 때 주택 매매 규환 0.7% 한도 0.7. 자,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의 임대차도 그죠?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 한도가 15억 이상일 때 임대차 0.6%거든요. 0.6 범위 내에서 이것도 구간별로 금액별로 요율이 다 정해지고요. 한도가 붙은 구간도 있고 한도가 없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요 주택입니다. 매매의 최고 한도 요율은 몇 프로냐? 15억 이상일 때가 최고인데, 이상일 때 몇 프로냐? 매매일 때 주택은 0.7%, 임대차는 몇 프로다? 0.6%. 요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구간별로 금액별로 요율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대 한도 요율은 알고 계시기 좋다는 거, 이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니에요 하면 전국토가 동일한데 특수 물건이 하나가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그 전용 면적 안에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특수 물건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매매일 때 0.5% 범위에서 협의, 임대차는 0.4% 범위에서 협의, 0.5, 0.4,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요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 영사. 자, 그 다음에 주택도 아니고 특수 물건도 아닌 나머지 모든 일반 물건이죠.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공장 건물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주택도 아니고 특수 물건,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 가리지 않고 전부 다 0.9입니다.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더라. 최대한 받으면 몇 프로다? 0.9. 자, 최대 한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주택 매매다 0.7, 임대차, 주택 임대차 0.6, 07, 06, 일반 매물 0.9,
특수물건 주거용업시대 85 이하 할 때 매매 0.5, 임대차 0.4. 요 요율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도 요율. 자, 그 다음에 적용 기준인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이건 반드시 똑같은 물건에 대하여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삼동일 사건, 동동동 구루무 사건, 동동동 세 번 나오면 복비는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습니다. 매매만 거래가로 산정 계산해서 그것만 계산해서 받아라. 자,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같이 이루어져요. 자, 갑이가요 을에게 자기 집을 팔면서 다시 세를 얻은 거고, 을은 갑에게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다시 갑에게 세를 놓은 거예요. 오케이, 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가볼까? 어디다 가보지고? 자, 이쪽으로 갈까요? 갑, 을 둘이 있는데요.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면서 매매, 다시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새로 세를 얻어서 눌러앉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집의 소유자였다가 이 집을 팔면서 다시 세입자로 눌러앉은 거예요. 점유 계정의 형태로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소유자로서 자주점유 하다가 넘기고 세 얻어서 타주점유로 눌러앉은 거예요. 오케이? 을은 갑한테 이걸 사서 똑같은 갑에게 다시 세를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동일 기회에 같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동일 당사자끼리 매매하고 임대차가 같은 기회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개했을 때 매매 계약서도 써주고 임대차 계약서도 써줬다 하더라도 복비는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그럼 임대차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개를 했다 하면 바보 임대차는 못 받아요. 그래서 갑한테는 팔고 다른 동네 알아봐라. 그거 알아봐 줄게요. 그래서 매매는 갑과 을 사이 매매가 되고 갑이 다른 동네 가서 세웠도록 해주는 거죠. 임대차는 다른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건수가 되거든요. 매매 복비 다 받고 그 별개의 또 임대차 복비를 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물건에 매매하고 임대차를 같이 하겠다. 그때는 매매만 받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상복합 용도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래요. 2층은 주택으로 쓴대요. 3층도 주택으로 쓴대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 2층, 3층은 다 주택이래. 자, 그러면 이것이 한꺼번에 통으로 거래가 되면 이것을 상가 따로 주택 따로 복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비를 받습니까? 그 얘기인데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주택 면적이 전체 중에서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통으로 거래가 됐을 때 무엇으로 복비를 받는다? 주택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주택으로. 그래서 전체를 주택으로 취급해서 주택 복비 받아라. 주택이니까 국토부령 범위 내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동네 조례에 따라서 받아라 그 말이 됩니다. 자, 그 동네 조례라 했는데 동네가 만약에 다르다. 예컨대 물건 동네하고요. 사무소 동네가 다르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어느 동네 조례냐 하는 것이 이제 3번 내용이거든요. 어느 동네 조례다. 물건 동네가 아니라 뭐다? 사무소 동네. 사무소 동네 조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하게 되면요. 이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 개공이가 초과 수료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도 초과해서 복비를 받는지를 의뢰인이 알려면 계약서 쓰는 그 사무소 벽에 걸려져 있는 수수료 한도 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뢰인이 복비표를 보고 이 개공이가 중개업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물건 조례로 간다면 물건요. 이 물건이 이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제주도 있다. 제주도 조례를 알까 모를까? 여기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요. 제주도 조례에 따른다 하게 되면 물건 조례에 제주도 조례를 의뢰인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의뢰인들이 똑똑하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겠지만요. 개정됐어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물건지가 기준되는 게 아니라 이때 복비 조례는 주택의 복비 조례는 어디가 기준된다? 사무소가 기준된다는 거. 자, 요 세 가지 이해되셨잖아요. 시험은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동명사 세 가지. 동일, 그 다음에 면적 기준, 그 다음에 사무소 기준이라는 거. 동면사 요 세 가지 꼭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갈까요? 이제 OX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풀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1번 보실게요. 개공위하고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에 약정, 언제 복비 준다?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떼찌 완날에 떼찌요, 떼찌 완날로 한다. 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잔금 지급일을 얘기합니다. 오, 자, 2번요. 누구 잘못으로 거래가 깨졌대요? 개공의 잘못으로. 그럼 못 받잖아. 인정된다 했으니까 X. 자, 3번.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습니다. 얘는 깜빵 가요.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깜빵 간단 말이죠. 복비 청구권 권리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불법 불합법, 불법 행위자에게는 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아요. 복비를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때는. 그래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요. 교환입니다. 물물 교환. 금액이 적은 것을 거래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큰 것을 거래가로 할 거고. 자, 5번입니다. 15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예요. 자, 15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입니다.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는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아니죠. 한도 15억 이상일 때 주택 임대차 1000분의 6이죠. 6. 0.6%를 1000분의 6 이내로 합니다. 주택 매매일 때는 15억 이상이다. 매매는요, 1000분의 7, 0.7% 범위 이내이고, 임대차니까 0.6%, 1000분의 6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왜인데, 쪼레로 가면 된다? 안 되잖아요. 주택일 때 쪼레로 가고, 주택이 아니에요 하게 되면 국토부령으로 갑니다. 전국토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7번. 구름사건이죠. 동일 물건,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동일 당사, 똑같은 사람끼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이나 동일하게 같은 날에 같은 게 가치로 집니다. 바보. 자, 복비는 뭐 받는다? 매매만 받는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오. 자, 8번 갑니다. 주택 소재지하고 계약서 쓰는 사무소지 서로 달랐을 때 주택 소재지 관할 쫄에 따라서 복비 받는다. 이제 주택을 전제로 하잖아요. 주택은 쪼레인데 주택 쪼레가 아니라 어디가 기준됩니까? 사무소가 기준되는 겁니다. 사무소 기준 쪼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쪼레다 하면 X. 자, 그 다음에 9번요. 주상 복합 건물인가 봐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체 중에서 딱 반이래, 딱 반. 자,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체가 다 주택으로 복비를 받는데 2분의 1 이상에는 2분의 1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을 초과라면은 2분의 1이 포함이 안 될 텐데 초과가 아니라 이상, 써이자, 윗상자 같거나 더 크거나 그러니까 같을 때도 뭐가 된다? 전체가 주택이 되는 겁니다. 주택으로 복비 받는다. 오케이. 맞는 말 되겠어요. 자, 복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거래 정보망 갑니다. 자, 이 거래 정보망은요, 우리 개공들끼리 상호 협력 차원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개공이가 물건을 올려요. 어떤 개공은 물건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개공 둘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협력해서 공동 중개하더라. 자, 그러면 이 정보망, 개공들만 이용하는 이 인터넷 사이트 정보망,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을 텐데 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자 지정받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사업자 지정을 받는 이유는 우리 전문가들만 이용하는 사이트라서 그래요. 전문 사이트니까 국장의 사업자 지정을 받는 거고, 자, 이 전문 사이트 말고요, 일반인들끼리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일반인들끼리 직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도 있죠. 이것은 거래 정보망이라 하지 않고 이것은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자랍니다. 소위 말하는 직방 또는 뭐 네이버 이런 거 있어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요. 이거하고 거래 정보망 구별하셔야 돼요. 이 거래 정보망은 누구들만 이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만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전문가끼리의 부동산 정보교환 체계를 여기서 거래 정보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전문용 사이트, 전문가용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시험에서 웬만하면 출제가 되는 것이 지정의 요건 5가지입니다. 이 요건 5개를 갖췄을 때 전문가용 인터넷 정보망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요.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5가지 요건인데, 첫째가 일단은 통신 사업자에 대해 통신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되고, 둘째가 컴퓨터요. 용량과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가 컴퓨터. 물건 한 500개 올렸더니 컴퓨터 박살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컴퓨터, 충분한 용량의 성능과 용량을 갖춰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컴퓨터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직은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하기에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보 사업자 여기에 있잖아요. 직원 있잖아요. 컴퓨터 전문가도 직원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전문가도 직원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전문 사이트니까. 자, 그래서요,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컴퓨터 전문가,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을 또 직원으로 이 사업자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1명 이상, 컴퓨터 전문 1명 이상, 최소한 2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원요, 회원.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이 사이트 회원은 오로지 누구만이 회원 가입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 사장님들만 이용하는 사이트란 말이에요. 전문가용 사이트. 자, 그래서 그 전문가, 회원, 사장님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전국에 5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500명이 다 가입을 해버리면 그 특정 지역 물건밖에 그 사이트에 못 올라와요. 특정 지역에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이 500명 이상 돼야 되는데, 특히 2개 이상의 특광시도에서 최소한 2개 이상에서는 각각 30명 이상이 골고루 회원가입을 하고, 최소한 2군데에서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00명 이상의 회원가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요, 시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자, 그래서 5가지 요건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개공들끼리만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쭉쭉 주고받아요. 이 얼마나 쌈빵합니까? 오이 쌈빵하네. 오이 쌈빵. 쭉쭉 오이 쌈빵. 컴퓨터 통신 5가지 요건. 자, 요거 꼭 보시고,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지정받을 때 또 지정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요건을 구비해요. 지정 신청을 해요, 국장에게. 그러면 국장은 며칠 내에 지정해 준다? 30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는 장부가 있어요. 지정대장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 장부 기록할 때에 지정해 준 그 날짜, 몇 월 며칠이다. 또 지정번호, 그 사업자 고유 넘버가 나오거든요. 지정번호,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는 어떤 걸 갖추고, 직원은 몇 명, 전문가 몇 명 고용을 했다. 이것을 다 장부에 다 적어요. 적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했다는 증거로서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이 처리 절차가 다 며칠에 이루어진다? 30일. 지정했삼 30일 내에 지정 처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지정의 통지까지 받게 되면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된 거예요. 이제 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뭔가 운영하는 규정,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받은 후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지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석 달 내에 운영의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다시 국장의 승인을 받고요. 승인받은 규정 그대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승인받은 규정과 달리 지 마음대로 운영했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사업자 지정을 어떻게 한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행위.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정받고 석 달 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이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규정과 달리 운영하시면 안 되고, 규정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미리
운영 규정 바꾸겠습니다 하고 변경 승인을 미리 받고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정받았잖아요. 그죠? 지정받으면 이 사이트를 몇 년 내에 사이트를 쭉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사이트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정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일할 생각이 없구나 해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더 기다려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더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여기다 하나 써보세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사유가 발생되면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써보시고 가로 여시고 재량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지정 취소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협회로 갑니다. 협회는요, 우리 개공들의 단체죠.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전문가용 단체. 변호사들도 변호사 협회가 있듯이 법무사들도 협회가 있고, 그렇죠? 우리들도 다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협회를 공인중개사 협회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끼리 모인 단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 부칙 사장님 포함해서 품위유지, 자질항상,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미 설립주의. 설립을 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이미 설립주의. 자, 만든다 하면 목적은 뭐냐?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개선하려고 포인트가 제도 개선이거든요. 그죠? 제도 개선, 중개 제도를 어떻게 잘 개선시킬까? 복비를 좀 현실화해서 좀 올리자 이런 거.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제도를 좀 편하게 우리가 좀 활동적으로 좀 역동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 좀 바꾸자 이런 것을 이제 모여서 이제 의논도 하고 우리 이익도 대변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협회를 만드는 거죠. 협회 자체에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돼요. 협회 설립의 목적은 그 자체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우리 사장님들끼리 모인 이 단체에서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품질 개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 자, 그래서 성격이 중요하죠.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비영리 목적인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요 사람 사원은 누구만을 사원으로 합니다. 개공, 중개사무소 사장님들만 사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이다 그 말은 법인 설립에 무엇을 했다? 등기했다는 거예요. 등기. 자,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되려면 법인 설립에 등기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법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복수협회 가능하다 하는 거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개업을 할 때에 회원 가입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설립은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설립의 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가주의를 취한다라고 시험에서 말장난 치듯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허가주의가 아니라 뭐다? 인가주의.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우리끼리 단체 만든다는데 여기에 허가권까지는 없죠. 인가권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을 할 때는 설립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설립의 절차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근데 외우기 싫다 그러면 자꾸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짜짜는 이 공법으로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회원들이 모이셔야 돼요. 우리 개공들이 모이셔서 자, 우리 협회 새로 하나 만들자. 지금 협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 새로 만들자. 대한강성협회를 만들자는 거죠. 센 협회 하나 만들자. 자, 설립의 주체 세력을 발기라고 합니다. 발기인 세 글자니까 몇 명 이상 모이셔야 된다? 300명 이상. 300명 이상의 중개사원 사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협회 센 거 하나 만들자. 오케이. 자, 센 거 만들자. 정관자 학생, 정관 제1조. 설립의 목적은 제도 개선이고 제도 개선 중에서도 복비를 현실화시키자. 일본처럼 2%대 이상으로 받자. 제2조. 목적은 제도 개선이고 2조 명칭은 대한강성협회로 하자. 제3조 주사무소 본부는 강남구 어디다 두자 이런 식으로 정관을 쭉 작성하고 이 발기인들이 전부 다 이 정관에다가 서명 날인을 다 하게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을 다 찍어요.
자, 우리가 이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뜻에 동참하실 분들 다 모이세요. 모여라, 모여라. 그것이 뭐다?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 전국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 모이셔야 되는데 몇 명 이상 모이셔야 된다? 600명 이상이 다 오셔야 돼. 창립총회에서 600명 이상. 최소한 600명 이상이 오셔야 되고 60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으니까 차례대로 오세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오시고 나머지 광역시에서 각각 20명 이상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하나, 둘씩 차례차례로 오세요. 600명 이상 다 오세요. 자, 600명 다 오셨다면 이제 창립총회 합니다. 총회에서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 있죠. 거기에 과반수가 찬성하셔야 돼요. 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반수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딱 600명 오셨다면 몇 명 이상이 찬성하셔야 돼요? 300명이에요? 301명이에요? 301명 이상이 찬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라는 거. 반수 초과, 과반수가 저기 정관에 찬성 동의를 하면 창립총회가 가결이 돼요. 가결이 딱 되면 이제 국토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인가해준다, 허가해준다? 인가. 새로운 협회 인가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법인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등기소 가셔가지고 법인 설립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된다는 거. 오케이. 자, 볼게요. 발기인 세 글자 300명 이상. 정관 작성. 앞글자를 따지 마세요. 이 부분 앞글자 따면 이상해집니다. 발정난내 300명 이상. 이상하잖니? 발정 300명 이상. 오케이. 자, 그래서 발기인 세 글자 300명 이상. 창립총회합니다. 부부 동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창립총회. 300 곱하기 600. 창립총회 차차차. 원, 투, 차차차. 하나, 둘씩 차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과반수가 동의하고 국토부 장관 찾아가면 어머나 이거는 새로운 협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새로운 유협회인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니까 설립에 무엇을 한다?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된다. 협회의 성립 요건은 뭐냐? 등기가 성립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전 절차, 이러한 절차는 왜 필요한가? 등기하려고 그래요. 등기하려고. 그래서 협회의 성립 요건은 뭐냐?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무엇으로 태어난다? 법인으로 태어난다. 법인. 그래서 협회는 뭐다? 법인이다. 자, 조직요. 주사무소 본부가 있어요. 본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재지는 제한이 없어요. 본부 소재지는요,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전에 있든 어디에 둬도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두기를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조직으로서 주사무소 본부 밑에 지부하고 지회를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이건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내부 형편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형편상 못 둘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둔다면, 지부가 큰 조직입니까? 지회가 큰 조직입니까? 지부가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부 밑에 뭐가 있다? 지회가 있는 거예요. 지부는 광역자치급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급에다 둘 수 있는 것이 지부. 그럼 부산광역시 조직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지부사무소입니까? 지회사무소입니까? 부산광역시 지부죠. 지부. 그 지부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설치를 했다라고요. 특광시 도지사에게 설신고를 하는 겁니다. 지회 쪼가리, 사시미 회 쪼가리. 어느 조직이냐? 특광시도 밑에 있는 말단 조직, 시군구, 기초자치급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 뭐다? 지회 쪼가리예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지부 밑에 해운대구 조직사무소는 해운대구 안에 있는 자기 회원들만 관리하는 조직사무소죠. 그럼 해운대구 조직사무소 간판에는 해운대구 지부 간판 달아야 됩니까? 해운대구 지해 간판 달아야 됩니까? 지해 간판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설치했다면 신고합니다. 이거는 시군구청장, 즉 같은 말로 등록 관청에 신고한다는 거. 주사무소 밑에 지부 밑에 지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부회, 아파트 분여회, 주부회, 지부지회 위치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 있다 하는 거. 수탁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부탁받아서 실무교육이나 시험은 누가 한다? 시도의사 하는 거잖아요. 시도의사로부터 위탁받아서 대신
교육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시험도 위탁받아서 협회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험은 시도의사가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올해는 산업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은 다 지금 협회에 다 위탁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 가서 교육받으시면 되는데 그것은 협회 쪽에서 보면 자기들 고유업이 아니라 부탁받은 수탁업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고유업이냐 수탁업이냐 두 가지 구별하시거든요. 품질 개선은 목적 설립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위해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 거니까 품질 개선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고유업무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 윤리 헌장이 제정, 신의 성질 공정중개하자, 공제사업, 정보사업. 정보사업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래 정보망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그죠? 그 사이트를 지금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방,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사업하고 공제사업. 공제는 뭐죠? 공제. 협회에서 하는 공제. 공제는 협회에서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보험사업이죠. 사고를 대비해서, 중개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보증보험이 뭐다? 공제거든요. 이것은 다 고유업무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윤리를 전공하자. 이런 식으로 나중 가시면 줄줄 외우시게 될 겁니다. 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지부지혜를 다 포함해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 자, 공제사업, 이 보험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보험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공제규정, 보험규정, 규정을 미리 딱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고 국장의 승인 받은 규정 그대로 보험사업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병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장의 승인을 받고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보험은요. 중개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 역할,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을 썼으니까 대신 또 물어준단 말이에요. 물어준 다음에 우리 회원에게 물어준 만큼의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는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의 성격이다 하는 것인데 이 보증보험은요. 보증인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둘 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보증인으로서 대신 물어주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한다. 그다음에 보험의 성격으로서는 장래에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들듯이, 그죠? 이미 보증보험 가입 당시, 즉 공제 가입 당시에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연히 우연성과 장래성, 우연히 장래에 벌일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 가입을 해놓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보험은요, 절대로 망하시면 안 돼. 자, 그렇잖아요.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보증을 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물어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절대로 보험회사는 망해서는 안 된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돼요. 재무 건전성. 자, 그리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돈 물어줄 수 있는 힘, 지급 여력 비율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고가 100억이 났다. 100억을 물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100분의 100 이상 유지. 그 다음에 책임 준비의 적립, 배상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적립금을 계속 보험료 받으면 10% 이상은 적립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되는 거예요. 책임 준비 적립 비율. 사고 많이 나면 책임지고 물어줄 돈, 준비하는 돈 적립을 사고 많이 나면 적립 비율을 올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급이 너무 많이 됐다. 이것도 적립 비율을 또 올릴 거예요. 오케이. 사고가 많이 없다 그러면 적립 비율을 낮출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마지노선이 최소한 공제료 거두는 수익 금액 중에서 몇 프로 이상은 적립이 돼야 된다. 10% 이상은 적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적립 요구하고 사고 났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지금 여력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100억 사고 나면 100억 이상 다 줄 힘을 갖고 있어라. 사고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받으면 10% 이상은 적립해라. 이 두 가지 개념 꼭 보시고, 그죠? 이 두 개 시험 잘 놉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협회가 이러한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딱 정해서 국장이 승인을 딱 받고 승인받은 규정 그대로 운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기준. 공제는 손해배상 기금하고 복지는 구분한다. 자, 보험료 받아요. 공제료라고 하거든요. 딱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요, 거기에서요 10% 이상, 2만 원 이상은 책임 준비금을 항상 적립해야 되고, 자, 그리고 돈 다 받은 거 있죠. 그것을 두 가지 기금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회원이 2만 명인데 회원 2만 명 1년에 20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와요.
공제니까 공제료가 들어겠죠. 그럼 회원 2만 명이서 1년에 20만 원을 냈다. 그럼 얼마 된다? 2만 명이서 20만 원 내면 40억이 되거든요. 40억. 그것이 한 5년 쌓이면 200억이 돼요. 이 기금이 공제기금이 되는데 이 공제기금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가 손해배상기금이고 또 하나가 뭐다? 복지금이에요. 손해배상기금은 사고 났을 때 의뢰인에게 물어줄 손해배상해줄 그 돈이고, 복지기금은 우리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 보정으로서 공제는 복지가 목적입니까?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이 목적입니까? 손해배상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돈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돈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복지기금은 고갈 때도 상관이 없는데 이 돈은 항상 있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료 받으면 10% 이상 항상 적립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 돈 항상 있어야 되고, 사고가 100억이 났다. 100억은 물어줄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두 가지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 돈은 꼭 있어야 되니까 별도로 관리하라. 그 말이 돼요. 마치 이제 아빠가 월급 받아오면 애기 학원비를 먼저 떼놓고, 중요한 학원비를 떼놓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부식비도 쓰고 관리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빚을 내서라도 통과. 어쨌거나 교육비를 따로 떼놓는 이유가 다른 것은 없어도 그 돈은 뭐 어떻게 처리한다든 이 돈만큼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기금하고 복지금 구분한 이유가 이 돈은 꼭 있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손해배상 기금하고 복지금, 손해받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라. 망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한번 보실게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1번 5. 자, 사업자 지정 받으려는 자, 요건을 5가지 갖춰야 되잖아요. 가입자는 누구죠? 개업 공인 중개사 사장님들. 이와 대해 제한이 없을 때도록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컴퓨터 용량 성능을 갖춰야 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3번요. 지정받으려는 자, 가입비용 시장 개공 회원수가 5인 안방이라고 했잖아요. 정보를 쭉쭉 주고받아요. 정보 처리 이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회원수가 5인 안방, 전국에서 500명 이상.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설 각각 30명 이상이죠. 5인 안방. 뭐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리십니까? 창립총회 숫자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거래 정보 사업자 불과 10분, 20분 전에 했던 것인데도 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그죠? 요건이 5개잖아요. 그죠?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오케이, 컴퓨터 용량 가성을 갖추고, 기사 하나, 개사 하나 이상 확보를 하고, 전국 회원이 5인 안방 안에 있잖아요. 5인 안방. 정보를 쭉쭉 주고받습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5인 안방 안에 이거 하고 속으로 나는 안 헷갈리는데 네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제가 헷갈립니다. 아, 예, 하셔야 됩니다. 자, 설립 절차.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뭐다? 창립총회는 밝긴 세 글자. 부부동만 600명인데 여기는 뭐다? 완투 차차자. 서울에서 100명 이상, 완주에서 각각 20명 이상. 자, 이거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별을 잘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요. 5이 쌈빵이 돼요. 천자는 오타입니다. 이건 무시해버리고. 전국에 500명 이상, 2개 이상에서 5이 쌈빵인데 2빵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X. 자, 그럼 4번 갑니다.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을 얻는다. 20일에. 이 질문에 당시에 많이 쏘갔거든요. 지정을 먼저 받습니까? 운영규정 승인을 먼저 받습니까? 지정을 먼저 받아요. 지정받은 후입니다. 지정 전이 아니라 후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받거든요. 자, 그래서 지정 요건이 받으려고 할 때 요건이 몇 가지 요건이 있다? 5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통으로 이제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5개 요건이 뭐다? 부가통지사업자, 컴퓨터 용량의 성능, 기사 하나, 개사 하나, 그 다음에 회원이 500명 이상, 5인 안방. 여기에 운영규정이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 받거든요. 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기 전 하면 X가 돼요. X. 자, 5번입니다.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려요. 자, 5번에 정보 사업자 지정 받으면 14일 내에 지정 여부 결정한다. 지정했으면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자, 6번에요. 요거는 여기서 접수합니다. 운영의 규정, 우리 사업을 인터넷 사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지정받고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받는데 그 운영 규정에는 돈 문제가 꼭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입비 얼마에 월 정보 이용료 얼마 받겠습니다. 회비를 꼭 정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돈 문제는요. 어디라도 우리 중개사법의 규정 이 말이 나오면 돈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돈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용 절차, 정보 제공하는 방법, 회원의 가입 등록의 절차,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운영 규정으로 다 정하는데 포인트가 돈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으로 미리 딱 정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회비 얼마냐 이것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랑. 어쨌든 돈 문제는 꼭 규정에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공제 규정에도요. 협회에서 하는 공제 사업의 공제 규정에도요. 공제료 얼마, 공제 기금은 어떻게 운영할 거고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몇 프로 할 거다. 공제 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의 규정 하면 돈 문제는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딱 결론을 딱 쉽게 딱 정리해두면 이런 질문도 따놨을 때에 운영 규정에 회비 돈 문제 당연히 맞겠지 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습니다. 돈 문제는 꼭 포함시킵니다. 7번 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을 지정받고 1년 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게 되면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말. 취소해야 한다 해서 취소할 수 있다. 8번 법인이 해산해서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때는 굳이 청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청문할 필요가 없이 지정 취소권을 행사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사망이나 해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접수하시는데요. 사망, 해산, 운영 불능 이런 것들은 청문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 들을 청, 물을 문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죽고 없잖아요. 사망, 해산. 없는 애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들어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청문하지 않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9번 갈게요. 이 정보 사업자는요.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정보 공개됩니다. 회원이 올려달라는 물건만 그대로 올리셔야 돼요. 정보 사업자가 지 마음대로 물건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허위 정보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그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정보 사업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사업자가 허위 정보를 지 마음대로 제공한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라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플러스 형벌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플러스 지정 취소 사유.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꼭 봐주시고 10번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요. 회원인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요거 위반하게 되면 요거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시고 지 마음대로 다른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반 시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지정 취소 플러스 1년을 첫. 자, 11번 갑니다. 정보망에다가 허위 정보 공개한 개공 회원이죠. 회원이 허위 정보를 공개했다. 이때는 회원 어디로 가느냐?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 정지로 갑니다. 업무 정지. 자, 회원은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이잖아요. 중개하다 보면 좀 욕심에 좀 허위 정보도 공개하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회원은 있잖아요. 중개가 본업이지 정보 제공이 본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아니고 뭐다 그냥 업무 정지 대상이 돼요. 여기는 뭐다 지정 취소인데 여기는 등록 취소는 아니고 그냥 업무 정지. 오케이. 어쨌든 둘 다 과태료는 아니에요. 과태료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사업자는 죽어버려라. 지정 취소 플러스 깜빵 가라 이 말이고 이용하는 회원은 야 그러면 안 돼. 영업정지. 예, 그렇습니다. 요 기준은 6개월 기준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 공개했을 때 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천. 회원은 업무주.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번 갈게요. 10번에 협회는 법인입니까? 법인이다. 맞아요. 그래서 중개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니까. 자, 14번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 세 글자
300명 이상이 발견되어서 발정 300명 이상 정관장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고 국장의 허가 아니라 인가를 받고 협회는 법인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설립에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한다. 오케이. 14번. 오, 나이스 브라보. 자, 15번. 협회 설립 관련해서 창립총회 원, 투, 차차차. 창립총회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차례대로 오셔야 됩니다. 맞겠죠?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주에서 각각 20명 이상. 자, 16번. 지부지회를 설치했거든요. 지부, 부산광역시. 자, 그래서 지부는요,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 도지사에게 설치신고하고요. 지회, 해운대, 지회,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군, 구청장,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시험 잘 나옵니다요. 자, 그 다음 17번. 총회에서, 자, 협회가요, 만들었잖아요. 강성협회 만든 이유가 복비를 현실화시키자. 그러면 협회를 다 만들었어요. 조직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비를 현실화시킬까? 회원들 모여라. 사원총회 할 겁니다. 사원총회. 다 모여. 회원들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비를 현실화시킬까? 한 명을, 그럼 어떻게 할까? 한 명을, 그쵸? 앞장 세워가지고 국토부장 찾아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국장 찾아가서 데모하기로 했다. 예? 예, 자, 의결 내용을 10을 넘겼죠.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래 복비를 깎아줄지 말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한다. 복비 안 올리면 한 명을 분신시킬 거예요. 그러면 다 그만할게요. 어쨌거나 그래서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이 아닙니다. 사고 치고 나서 사후 보고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복비 안 올리면 우리가 사고 칠 거예요. 지체 없이 국장이 알려주라 그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요. 정보 제공,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거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19번.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고유 업무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번. 공제는 비영리 사업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는 무조건 돈 벌려고 한다. 무조건 X예요. 협회는 다 비영리. 오케이.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에 상호 부조 서로 돕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21번. 맞아요. 21번. 공제 기금은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기금하고 복지금 두 개를 딱 나눠서 운영합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기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복지기금은 다 고갈돼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손해배상 기금은 절대로 고갈되고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금을 구분하니까 회계 장부도 다 나눠야 되고 회계 기준도 따로따로 해서 세부 기준도 정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구분한다. 그러면 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책임 중매 적립 회비 거뒀잖아요. 공제로 받으면 받은 돈에서 10% 이상은 항상 배상 책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적립 비율은 사고 발생률, 공제율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공제를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 비율, 사고가 났을 때 돈 줄 수 있는 힘, 지급 여력의 비율입니다. 100억이 사고 났다. 10억 이상을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100억 사고 났는데 10%, 10억만 주고 나머지 90억은 돈 없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얼마? 100 이상으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자, 나는 머리 아파요. 그러면 뒷부분에 유지는 100% 이상 유지. 적립은요? 적립은 10% 이상 적립. 이렇게 일단은 구별해서 됩니다. 유지는 100% 이상 유지. 적립은 10% 이상 적립.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따봉. 자, 이제 보칙, 벌칙인데 좀 쉽게요. 좀 쉬었다가 보칙하고 벌칙 조금 남아있네. 그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뵐게요. 이따가 뵐게요.